효 강의 네 번째 시간. 오늘은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평안하게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?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여백이라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부모와 자식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뭐 자식의 효심이 뭐 크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친할머니 또 외할머니 다 모시고 살았고, 또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저는 함께 살았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에 그 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겼고, 또 어머니라면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지내왔는데, 나중에서 이제 커 보니까 그게 에, 오히려 더 예외적인 세상에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에, 어떻게 해서 우리 집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부모와 자식, 그다음 또 조부모까지 해서 함께 살 수 있었느냐,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보통 이제 연속극, 텔레비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대가족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그 분위기라는 거는 응접실 같은데 뭐 3대가 모여서 뭐 집안에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갖다 시시콜콜 또 미주알 고주알 다 내세우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내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데,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함께 사는 대가족이 사는 게 왜곡된 모습이다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뭐냐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리고 무슨 뭐 식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 대화를 오손도손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따로따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대가족인데 그 텔레비에 나온 모습은 좀 자기적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, 방송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 이유로는 부모와 자식이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효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서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여백이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잔소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저는 부모님,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전혀 그런 들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서로 바쁘다 보면은 뭐 식사 시간에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.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, 저희는. 밥을 먹어도 그런 얘기 같은 거, 잔소리, 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더 당연하게 여겼는데, 제가 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, 남의 자식한테도 이렇게 뭐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어르신 같은 경우 보면은. 그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,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경험 이런 걸 얘기를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, 지혜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,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자기가 좀 비워내는 그런 어떤 지성이라든가 그런 게 더 요구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안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, 우리가 거리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, 그 뭐 예수, 천국, 뭐 불신, 지옥 이런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자식하고는 못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제 나름대로는 이제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런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개 자식하고도 같이 동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.
대부분 또 알고 보면 독거노인도 많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뭐 예수, 천국, 불신족, 뭐 자기가 어떤 느낀 종교적 깨달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러나 남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조차도 어느 정도 비워낼 줄 아는 그런 여백이 있어야 남과 공존하듯이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공존하기 위해서는 종교라든가 또 어떤 그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뭐 참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.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자식한테 종교를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. 그 보게 되면은 그 도월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서 이제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저보고 교회 가라고 한 적도 없었고 항상 어, 그 서울 성공회 성당 정동에 있는 성공회 성당을 평생을 다니셨는데 항상 아침 예배 끝나면 조용하게 교회 뭐 거기서 뭐 죽치고 있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하고 평생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에,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런 거는 대단히 깊은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년에는 어머니가 저의 삶의 양식을 존중했듯이 제가 또 저는 뭐 신도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그 어떤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운전을 배워서 3년을 갔다가 일요일마다 모시고 다녔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결혼은 못했는데 한 번도 이제 저한테서 결혼을 해라든가 뭐 대를 이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교를 믿다든가 그 또 뭐 결혼을 권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예외한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면 당신들의 자식하고는 함께 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. 제 여지껏 경험을 봤을 때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죠. 이분은 왜 남의 자식한테는 삶의 양식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하고는 함께 못 살아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런 얘기더라고요. 남의 효자를 남의 자식이죠. 남의 자식의 그 효자를 에게 효를 충고할 정도면 자기 자식한테는 상당히 많은 속된 말로 보면 잔소리고 좋은 말로는 어떤 삶의 양식을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면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기에는 상당히 많은 좀 부담이 많이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은 뭐 생활 양식 자체가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이렇게 사는 방식이고 어쩌다 만나도 뭐 음식점 같은 데서 만나서 뭐 먹고 뭐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사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같이 살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해서 못 살고 하고 가는 건데 여러 가지 그 생활 양식이 현대적으로 와서 바뀐 면도 있지만 그래도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서로 그 이렇게 어떤 잔소리라든가 그런 거 없이 마음의 여백을 좀 비워둔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그 효를 오히려 깨닫기에는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냐. 자식은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연애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이거저거 바쁘거든요.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려면 마찬가지로 자식의 머리에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일단 효를 깨닫기 전에 자식이 효를 깨닫기 전에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그 빈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. 그런 빈 공간이 많고 여유 있는 삶의 방식 그랬을 때 비로소 효가 찾아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
뜻밖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교우 강의한다면서 어떤 삶의 여유, 여백을 뭐 먼저 얘기하는 거는 뜻밖이실 수도 있는데, 제가 본 한 오랜 세월을 제가 부모님하고 조부모 세대하고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 좀 독특하게 남과 다르는데 우리 집에 뭐가 좀 다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그 여백이 중요하다.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